네, 오후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시민정책연구부에 의해서 경제사회연구부와 도시환경연구부 박사님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박사님별로 20분이고요. 앞에 보시면은 그 타이머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엄수 시민정책연구부 되게 잘 지켜주셨는데요. 그 20분 잘 좀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양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문정화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부 문정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고양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는 작년 4월 30일에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 행복 정책을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요. 이제 이 행복 정책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 지표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제 개발된 지표들을 좀 수정 보완을 해서 2020 고양 시민 행복 증진 지표를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지표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을 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연구 내용은 우선 이제 이론적 고찰로 타시도 및 고양시 행복 관련 지표 검토 같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공무원,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고양 시민 행복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행정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행복 지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행복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연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연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저와 유선지휘촉 연구원 그리고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임현옥 연구 교수님께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행복지표 발전 과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29년에 이제 경제 대공황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지표가 개발이 됩니다. 그게 쿠즈네츠가 개발한 GDP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지금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GDP라는 게 이제 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가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질병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있고 또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아주 가치적인 것들 뭐 배려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회적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하지 못해서 이 GDP에 대한 이제 한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이제 압축 성장을 해서 GDP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뭐 양극화라든지 상대적 빈곤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행복도가 발전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974년에 이제 이스털린 패러독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제 행복도와 GDP의 관계를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계속적으로 상승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 부자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더라라는 이제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1974년에 이제 동시에 이제 부탄에서는 그러면 이 GDP 대신에 우리는 GNH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요 지표를 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GDP에 대한 지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70년, 80년대에 그 GDP에 대한 지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회 지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왔던 게 삶의 질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교한 개념의 측정 수단이라든지 정책 반영 방법이 이제 좀 미진해서 이 운동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이제 발발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세계 각국에서 행복 지표에 만들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9년에 이제 스티글리치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 지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됐었고, 그때 이제 행복 측정의 8가지 요소가 발표되면서 이어서 OECD에서 더 나은 삶의 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제 2012년에는 유엔에서 행복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행복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행복 지표 사례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이제 통계청에서 삶의 질 지표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이 행복 지표를 만드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제 강력시로는 한 10개 정도에서 이 지표, 행복 지표를 이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에서 행복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맨 밑에 행복 실현 지방 정부 협의회에서 이제 14개 지자체의 공통 이제 행복 지표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12개 영역 100개 지표를 만들고 이 중에서 이제 10개 영역은 이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지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행복 관련 증진 조례도 14개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연구하고 이제 동시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복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충청북도라든지 아니면 종로구라든지 이제 그쪽에서 이제 행복 기초 계획 아주 이제 지금 기초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계획을 이제 수립한 상태고 올해 이제 고양시가 행복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같이 지금 행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행복 지표가 필요할까요?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책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의견들을 의문점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부터 이런 이제 논의들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행복 지표를 만들 때 행복 그 정당이나 언론에서 이제 반대를 했대 행복이라는 단어 쓰는 걸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웰빙이라는 웰빙 지표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더 나은 뭐 삶의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삶의 질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요즘 이제 공통적으로 비슷한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본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주관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행복 주관적인 그 행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그 시민들의 행복도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책을 부족한 미흡한 부분에 이제 정책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행복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복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양 시민의 이제 행복 상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이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구를 통해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주요한 이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또 행복 지표를 통해서 이제 그 행복 정책 사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데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시계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 고양시의 모습을 구상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이 행복 정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을까요? 사실은 고양시가 일찍 그 행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벌써 7년 전이죠. 고양시 행복 그 지수 개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영역, 30개 이제 지표를 이제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이제 정책기획 담당관 이전에 그 정책기획 담당관 의뢰로 해서 이제 제가 그 기본 과제로 삶의 질 지표 개발과 수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11개 영역, 47개 지표, 세부 측정 항목으로 47개를 이제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고양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교하게 이제 행복 지표를 이제 개발을 한 작업이 지금 이 연구 과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개발된 지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고양시 행복 지표는 어떻게 개발이 되었을까요? 이제 우선 이 지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각 영역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델파이 1차 조사를 진행을 하고 공무원 이제 36명 각 영역에 36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018년 삶의 질 지표에 대해서 중요도를 이제 측정을 하고 수정해야 할 거, 보완해야 될 거, 삭제해야 될 거,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이제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양 시민 100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원탁 토론회로 이제 진행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원탁 토론회는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각 동별로 39개의 각 동별로 성별, 이제 연령별 할당을 해서 102명을 대상으로 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더불어서 5년 동안 본인의 이제 행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정책이 어떤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 공무원, 시민 100인에 대한 그런 지표에 대한 의견을 이제 다시 그 1차에 있던 전문가들이 취합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표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그 시정연구원에 있는 이제 박사님들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특수성이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 지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 지표를 개발을 할 때 제가 이제 제일 주안점을 둔 6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연계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제 도출을 하고 이것들이 예산 수립이라든지 집행, 정책 효과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이제 조금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객관적 지표의 혼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투입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주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관적인 지표, 객관적인 지표가 이렇게 정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혼합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 과학적 지표 개발인데 사실은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탑다운식이 있고 시민들 중심으로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다 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제 지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델파이라든지 설문지 등을 통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 강화라든지 그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부분에 이제 좀 주안점을 뒀었고 또 한 가지는 종합 지수는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 지표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느 부서가 잘했더라, 뭐 어느 동이 뛰어나더라 이렇게 해서 서열화시키고 순서를 매기는 게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 지수는 조금 사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지표들의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가 오면서 단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가중치를 준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1개 영역에 82개의 지표가 이제
나왔고요. 이 이제 지표가 워낙에 많아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영역은 주거, 경제, 고용, 가족, 사회적 관계, 거버넌스, 교육, 보육, 환경, 교통, 안전, 문화여가, 건강복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거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개인 행복은 삶의 만족이라든지 삶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39개 동에 각 30명 내로 다 할당을 했습니다.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당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1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통계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엔에서 쓰는 이제 척도랑 같습니다. 삶의 평가입니다. 켄트럴 사다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삶의 행복이 얼만큼 삶의 평가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지 스스로 했었을 때 5.68입니다. 사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7.5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세계의 5.45보다는 고양시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북유럽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는 뭐 행복감, 즐거움, 웃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한 63% 정도가 긍정적인 정서, 그다음에 24%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표들에 대한 값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게 좀 낮은 부분입니다. 주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균형 발전 인식 정도가 4.9점으로 굉장히 낮고, 이제 우리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게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일반 신뢰도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 신뢰도가 높아서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빨간색 부분은 많이 낮은 부분이고, 보라색 부분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역별 만족도를 보니까 사실은 경제, 고용, 거버넌스, 교육, 보육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꽃으로 비율을 했었을 때 꽃이 잎이 다 크기가 똑같이 균등하게 이쁜 꽃, 균형적인 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저렇게 이제 조금 부족한 짧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4개 생활 권역으로 나와서 행복도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사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4개 권역, 생활 권역에도 영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 4개 다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경제, 고용과 거버넌스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덕양 북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문화여가, 교통, 건강복지가 낮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 교육, 교통이 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39개 동별로 이제 할당을 해서 이제 그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복도입니다. 동별로 어떻게 이제 행복도를 나타내나, 장항 1동이라든지 창릉동이라든지 풍상동 굉장히 행복한 것으로 나와 있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정발산동이라든지 성사동이라든지 이쪽은 행복도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각 영역별로도 이렇게 이제 동별로 이제 분석을 한 자료 나중에 보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외곽 쪽에 있는 부분들, 이 지역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행복 수준별 집단과 행복도를 이제 나눠서 5개 집단으로 이제 구분을 해봤거든요. 구분을 해봐서 이제 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균 집단보다 교통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사회 관계, 주거, 문화여가 이제 요 만족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수준별 집단 구분에서 영향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로지스트 회계 분석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기준 집단이 상입니다. 상에 비해서 중상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상보다 많더라. 그리고 경제 고용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중 집단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중하 집단은 이제 거기에서 질병 유부, 주거 만족도, 경제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까지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하 집단은 교육, 보육 만족도까지 떨어지더라. 라고 해 상 집단과의 만족도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사회학적 집단별 행복도를 보면 이제 여성, 남성, 성별, 그 다음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행복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행복도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고양시 행복 증진 지표 관리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기적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2년에 한 번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표 모니터링이라든지 DB 구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획 담당관이 행복주인 전담 조직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기획 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간 상호 연계, 그 다음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이 지속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심의, 자문 기능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행복 지표를 시각화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시민 운동 확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은 전체 고양 시민을 대상으로 지표를 개발했지만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 집단 특성에 따라서 행복 구성 요소는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도 차후에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이 동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별로 행복 지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변화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었더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문정아 박사님